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 Z70-200mm f2.8 VR S 렌즈 리뷰입니다. 니콘 70-200mm f2.8 렌즈는 2020년 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캐논이나 소니에서는 리뉴얼된 렌즈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렌즈가 연식이 조금 된 느낌이긴 하죠. 그래도 70-200mm f2.8 렌즈 자체가 상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번엔 이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렌즈는 이너줌 렌즈고요. 길이가 22cm 정도로 캐논이나 소니의 70-200mm 렌즈랑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이에요. 무게도 렌즈 풋을 제외하면 1360g이고 렌즈 풋을 포함하면 1440g 정도가 되는데, 점점 70-200mm f2.8 렌즈들이 소형 경량화되고 있는 최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크고 무거운 렌즈가 됩니다. 그래도 렌즈 풋을 쉽게 탈착할 수가 있고요. 무게중심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렌즈의 두께도 그리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무겁긴 하지만 Z8처럼 큰 카메라와 함께 활용할 때 파지감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필터 직경은 77mm고요. 렌즈가 필터 직경에 맞춰서 쭉 뻗은 데다가 별 쓸모는 없지만 액정 거리계창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렌즈긴 해요. 거리계창은 바로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표시될 정보를 바꿀 수 있는데, 누를 때마다 거리계, 초점거리, 조리개값 순서로 표시가 됩니다. 기능적인 측면도 살펴보면 AF, MF 스위치가 있고 초점거리 제한 스위치도 있습니다. 다만 렌떨방을 지원하는 렌즈임에도 렌즈에서 렌떨방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없는데 이 부분은 꽤나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렌즈 펑션 2 버튼이 4개나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가로 세로 할 거 없이 어떻게 잡아도 조작하기 편리하고요. 렌즈 펑션 1 버튼이 또 하나 있어서 2개의 기능을 렌즈 버튼으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줌링, 포커스링, 컨트롤링이 순서대로 존재하고요. 줌링은 부드럽게 잘 움직이며 돌리는 각도도 크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릴 때 망원이 되고요. 포커스링도 적당한 압력으로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컨트롤링이 있는데 클릭감 없이 무단으로 돌아가고요. 카메라에서 조리개, 노출 보정, ISO를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렌즈 풋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렌즈 풋을 빼보면 4분의 1인치 나사홀 하나 있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 풋 바닥면에도 4분의 1인치 나사홀 2개와 비틀림 방지로 보이는 구멍이 2개 있어서 꽤나 다용도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그마 렌즈들처럼 렌즈 풋에 알카 스위스 플레이트를 넣어주고 90도 돌릴 때마다 클릭이 딱 돼가지고 가로 세로 돌릴 때 편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니콘도 역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방진방적은 잘 지원하고요. 후드는 화형의 후드가 제공이 됩니다. 네, 다음은 선해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70mm 중앙부터 보면 최대 가방부터 아주 좋습니다. F4에서도 역시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F8까지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엔 회절로 선해도가 떨어지게 돼요. 극 주변부도 최대 가방부터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데 조리개를 조여서 F5.6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F8부터 회절로 서서히 선해도가 떨어집니다. 135mm의 중앙부는 70mm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F4 정도 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F5.6까지도 좋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F8까지 훌륭한 선해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회절로 선해도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극 주변부 역시 중앙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 개방부터 나쁘지 않으며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져서 F5.6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선해도가 서서히 떨어지고요. 최대 망원인 200mm의 경우에도 최대 개방이 135mm와 비슷합니다.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조리개를 조여서 F4쯤 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F5.6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8에서도 좋은데 그 이후로 회절로 선해도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극 주변부도 최대 개방부터 나쁘지 않은 편이긴 했지만 조리개를 조여도 딱히 더 좋아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각사의 고급 70-200mm f2.8 렌즈들, 특히나 캐논과 소니의 경우 선해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렌즈였습니다. 그래도 실사용을 하면서 이게 소프트해서 아쉽다 라고 그런 느낌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선해도를 보여주는 렌즈였어요.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접사 배율은 대부분의 초점거리에서 약 0.2배 정도가 됩니다. 최대 망원인 200mm에서도 약 0.2배인데 좀 아쉬운 편이긴 하죠. 그래도 근접 화질의 경우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최대 개방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한 스톱 조이면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f5.6부터 f11까지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접사 배율이 낮긴 하지만 어느 정도 크롭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근접 화질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교정 사용을 끄고 이 렌즈의 왜곡과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70mm에서는 거의 왜곡이 없는 수준이고요. 135mm에서는 약간의 핀쿠션 왜곡이 있습니다. 200mm에서도 역시나 약간의 핀쿠션 왜곡이 존재하더라고요. 비네팅은 최대 개방에서는 꽤나 있는 편이지만 조리개를 한 스톱만 조여도 많이 좋아지고 f5.6 정도 되면 대부분 사라지며 f8이 되면 없어집니다. 포커스는 소니와 캐논의 70-200mm f2.8 렌즈 수준의 미친 속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전 구간에 걸쳐서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고요. 영상 촬영 시 포커스를 활용한 연출을 할 때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MF 모드에서 200mm에 놓고 초점을 맞춘 후에 70mm로 빼보면 초점이 꽤나 많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파포컬이 필요하다면 AF 모드를 활용하던가 하는 식으로 좀 편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축상 수차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대 개방에서 보면 먼 곳은 노란색 계열, 가까운 곳은 푸른색의 색수차가 아주 미미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f2.8의 줌렌즈와 비교하면 축상 수차 억제력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9개의 조리개날을 가진 이 렌즈의 빗망울도 한번 살펴보면 테두리가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빗망울 내부의 절사크는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편이고요. 색수차도 크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최대 개방에서도 완벽한 원형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아주 살짝이지만 각이 보이는 편이죠. 그리고 조리개를 조이면 각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변부에서는 빗망울에 가까운 중앙 부분부터 럭비공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모습이라서 회오리 보케를 보이는 렌즈가 되겠고요. 조리개를 f8까지 닫아야 빗망울 찌그러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장례를 통해서 이 렌즈의 배경 흐림을 한번 살펴보면 살짝 복합적인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배경 흐림은 아주 예쁘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풀숲 같이 조금 복잡한 배경을 두고 촬영을 하면 배경을 깔끔하게 녹여내지는 못하고 다소 산만하게 표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의 회오리 치는 배경 흐림 표현, 그리고 다소 빈티지한 느낌이 섞여 있는 빗망울 표현은 깔끔하고 모던한 최근의 렌즈들과는 약간 차별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렌즈만의 캐릭터를 느끼게 해줘서 렌즈의 개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던하고 깔끔한 배경 흐림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어와 빛깔림도 한번 살펴보시죠. 보통 고급 줌렌즈들 고스트가 화려한 편이긴 한데 특정 부분에선 꽤나 눈에 띄는 고스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큰 문제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빛깔림은 끝이 갈라지고 깔끔하게 뻗지 못하기 때문에 빛깔림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정도지만 그래도 70mm건 200mm건 빛깔림이 못 쓸 정도는 아니라서 빛깔림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좋은 렌즈입니다. 준수한 선에도 좋은 색감, 준수한 포커스 성능에 준수한 배경 흐림에 여기에 훌륭한 빌드 퀄리티, 그리고 좋은 디자인까지. 근데 뭔가 최상급이라고 탁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수납에도 불리하고 촬영할 때도 힘들고요. 그리고 근접 촬영 배율이 낮다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하죠. 근접 화질이 좋지만 영상 촬영할 때는 화질이 뭐고 근접 촬영 배율이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요. 따라서 타사의 70-200mm f2.8 렌즈와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은 독특한 캐릭터성이 있는 배경 흐림 표현, 그 정도를 제외하면 70-200mm f2.8 렌즈를 위해서 니콘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 렌즈가 못났다 그러기보다는 캐논이랑 소니의 70-200mm f2.8 렌즈가 너무 기준 이상으로 좋은 렌즈들이라서 과도한 성능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착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괴물들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인 아쉬움이 있는 정도지, 저처럼 막 리뷰한다고 뜯어보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 아직도 충분히 좋은 렌즈긴 합니다. 그리고 니콘 Z 마운트 안에서 이 렌즈의 대안으로 삼을 만한 렌즈가 있는데 탐론의 70180 f2.8 G2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니콘이랑 정반대로 소형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렌즈지만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데다가 가격이 일단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가성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번 영상은 니콘 Z70-200mm f2.8 VR S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 컷 원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